백제 무령왕릉이 사실 중국식 무덤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뭔 개소리야! 한반도 한복판에 있는 백제왕의 무덤이 왜 중국 스타일인지 이번 영상에서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고구려냐, 백제냐, 신라냐 헷갈리게 만드는 문화재들도 오늘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한국사 이담입니다. 한 손에 잡히는 한능검 7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삼국시대의 마지막 주제인 삼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를 이번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주제가 다양해서 금방 기억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선 삼국의 사회, 경제 키워드 중 지배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지배층이 왕족인 계루부 고씨와 우부의 귀족들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왕족인 부여씨와 8가지 성의 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택씨와 같은 귀족들이 있었던 건데 이 8성의 귀족들을 일명 대성 8족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신라의 경우에는 왕족이 셋이었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모두 왕족이었어요. 다만 뇌물마립간 이후로는 김씨가 거의 다 왕위를 세습하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국가 사안은 귀족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그 귀족 회의가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맹왕국 파트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게 여러 제자에 부족장을 뜻하는 가자를 써서 여러 부족장이 모이는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정사암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재상을 선출할 때 이 한 장의 종이에 뭐 A, B, C, D와 같은 이제 여러 명의 후보 이름을 적어놨다고 해요. 이 종이를 상자에 넣고요. 그 상자를 정사암이라는 바위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상자를 까서 보면은 다음 재상으로 선출된 사람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화백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신하들 중 으뜸인 수상인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신하들 중 으뜸이 원래 대대로라는 이름이었다가 망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연개소문의 경우에도 전변 직후에는 망리지였다가 나중에 대망리지로 이름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 백제의 경우에는 신하들 중 으뜸이 누구냐면은 좌평 중에 제일 으뜸인 상좌평이 수상이었다라고 하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상대등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하는데 이 상대등이 아까 말씀드린 화백회의의 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은 관등, 그러니까 관리의 티어도 각각 달랐는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망 때 대대로를 포함해서 10개 등급으로 관리의 등급을 나눴다고 하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고이왕 때 좌평을 포함해서 16개 단계의 관등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신라의 경우에는 법흥왕 시기에 17단계로 관리의 등급을 나눴다라고 해요. 그리고 삼국은 영토를 계속 넓혀감에 따라서 각 지역을 다스릴 지방관도 파견을 했는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단위인 지방 5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욕살이라 불렀고요. 그보다 하위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철역은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담로라는 단위로 전국을 쪼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무령왕 때 22담로에 모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했죠. 그랬던 게 성왕 때 지방을 5방으로 나누면서 이 각 방을 다스릴 방령을 파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요, 각 지역의 지방관을 군주라고 불렀는데 군사군입니다. 임금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주가 주 단위의 병력인 정을 거느리면서 다스렸다라고 하고요. 토착 세력인 촌주가 군주를 서포트해서 지방 통치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 게 무역과 관련한 키워드인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과 육로로 이제 그 국경을 맞대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의 남북조 그리고 유목민족 등과 육로를 통한 교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중국의 남조와 그리고 일본 외와 교역을 했었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야 대중국 교역 루트의 핵심 지역인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역을 했습니다. 이 당항성이 지금의 그 경기도 화성시인데요. 여기가 없으면 신라는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류할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삼국의 사회 경제 키워드 보셨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입니다. 지금 이 왼편에 보이는 피라미드형 그림이 제가 골품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인데요. 원래 골품제는 골과 두품을 합쳐서 골품제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골도요, 가장 높은 성골과 그 아래인 진골로 나뉘었고, 두품의 경우에는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총 6단계의 신분으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골은 진덕여왕 사후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신라의 여왕이 있었던 이유와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26대 왕이었던 진평왕이 있었는데, 이 진평왕이 죽고 나서 남자 중에 성골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왕은 원래 성골만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여자지만 성골이었던 덤만공주가 다음 왕에 오르니 이 사람이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자, 그리고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도 남자 중에 성골이 없다 보니까 정말 최후의 성골로 남아있던 승만공주가 다음 왕이 되니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진덕여왕입니다. 그리고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는 정말 성골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꽝대신다구로 진골도 왕을 할 수 있도록 바꿔버려요. 그래서 누가 진골 중에 최초로 왕이 되느냐면은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이름이 나왔던 김춘추, 곧 태종 무열왕이 진골 중에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3두품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냥 평민으로 재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라의 골품제에서 골품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4두품부터 진골까지 이 4개 티어 말고는 없게 됩니다. 근데 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골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사는 신라인 말고는 없습니다. 지방에 살면은 뭐 골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지방에 유력자를 하더라도 4, 5두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뿐이지 4, 5두품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품이 있으면 다 똑같은 VIP 대접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승진의 제한선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골품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진골이면요, 맨 밑에 조위부터 맨 위에 이벌창까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두품이면은 아무리 내가 능력을 좋고 해도 이 6번째 티어인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진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집에 달 수 있는 장식 이런 것도 골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많은 제한을 두는 제도가 골품제라는 신분제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삼국의 교육과 역사서 관련 키워드입니다. 삼국의 교육과 관련한 키워드로는요, 일단 고구려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수도에는 태학, 이게 한국사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술망 때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서 글공부나 활쏘기 등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 백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사제도가 있었는데 유학경전 전문인 오견 박사와 천문과 엽법 쪽 전문인 엽박사, 그리고 의학에 정통한 의박사 등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박사들 중에 일부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신라의 경우에는 그 화랑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라는 뜻의 세속오계라는 키워드가 유명한데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원관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걸스타표를 쓰신 분도 이 원감법사입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역사서도 썼는데요. 원래 고구려에는 100권짜리 책인 유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태학 박사로 있던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으로 새로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식이 박사 고흥을 시켜서 서기라는 역사책을 썼다고 하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진흥왕식이 거칠부라는 신하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이 많이 나오는 삼국의 무덤, 그리고 불교 문화재, 도교 문화재, 그리고 기타 여러 문화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덤부터 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돼서야 이유를 알았는데 무덤 양식의 변화가 곧 지배층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라는 게 매우 엄숙한 의식이기 때문에 관련 요소들이 이제 웬만하면 함부로 안 바뀌는 건데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지배층이 사람들이 아예 바뀌었거나 두 번째, 지배층이 사고방식이 변했다.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배운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원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막 쌓는 거예요. 돌을 막 쌓는 게 돌무지 무덤인데요.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이 이제 지금의 그 중국 지안시라는 곳인데 여기에 돌무지 무덤 중에 아주 스케일 크고 웅장한 무덤이 장군총입니다. 그랬던 무덤이 나중 가서는 구이식 돌방 무덤으로 변해요. 이렇게 본분이 있으면요 안에다가 이렇게 굴을 만든 무덤이 이제 구이식 돌방 무덤인 건데요. 대표적인 게 덕흥리 고분과 같은 무덤입니다. 이런 무덤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고분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볼 건 백제입니다. 백제는 좀 3단계의 변화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고구려도 돌무지 무덤이다 설마? 네, 실제로 기록에도 이제 그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고 했죠. 근데 마침 무덤 양식도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고 실제로 백제 초기 지배층이 고구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 써먹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뭘로 변하느냐면은 벽돌 무덤으로 변하는데 그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예시가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곳에 있는 무령왕릉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곳이 여기인데요. 그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한 백제가 그 남조의 무덤 양식을 받아들여서 벽돌로 무덤을 쌓았던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벽면이 이렇게 줄 그은 것처럼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무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백제도 나중 가면은 구이식 돌방 무덤으로 변하는데요. 부여에 가면 있는 능산리 고분군의 1호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참고로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 역사 유적지고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한능건 문제도 좀 몇 번 나왔던 건데 3개 지역을 묶어서 등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하고 부여 그리고 수도로 삼을 냈다가 삼지 못한 지역인 전북 익산을 포함해서 이 3개 지역이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인데요. 신라의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과 차이는 뭐냐면은 돌을 쌓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시신이 들어간 관이 있으면은 이 관을 보호하는 덧널을 함께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무덤에 관을 덧널이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경주의 황남대총입니다. 여기가 요즘은 그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뭐 알려진 것 같은데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양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도굴이 어렵습니다. 이게 돌을 하나하나 빼야 이 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들켜요. 그래서 절대 이제 도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발굴을 하면은 유물이 좀 온전하게 잘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도 나중 가면은 그 구이식 돌방 무덤으로 양식을 바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경주에 있는 김유신묘입니다. 다음으로 삼국의 불교 문화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의 경우에는 탑은 없고 불상만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란 겁니다. 금동으로 만든 이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부처님이 서 있는 상이라고 해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란 건데요. 이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연가 7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가지고 요걸 보고 이제 고구려 불상이란 거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불상하고 턱탑이 모두 남아 있는데요. 일단 불상의 경우에는 충남 서산에 가면 있는 서산 용현리의 마해열의 삼존불상이란 게 유명합니다. 요건 더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해
바위를 깎아 만든 부처님 세 분이 서 있는 불상이라고 해서 마의 열의 삼존 불상이에요.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이 절벽의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제 그 무늬를 내서 만든 불상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에라는 겁니다. 깎을 맞자 바위 애자예요. 불상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부처님 얼굴이 보시면 굉장히 푸근하게 웃고 있죠. 이게 굉장히 유명해가지고요. 이 불상의 별명이 백제의 미소입니다. 그리고 석탑의 경우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충남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요. 그리고 익산에 있는 왕곡리 5층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 두 개가 있습니다. 익산에 왜 이런 게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동요로 알 수도 있는 백제의 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로 천도를 시도했어요. 시도를 하면서 여기에 뭐 절을 짓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남게 된 석탑이 요 두 개고요. 그리고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익산 왕곡리 5층 석탑은 둘 다 5층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그 날개 부분 있죠? 날개 부분이 왕곡리 5층 석탑은 이게 평평해요. 근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살짝 들려 있습니다. 살짝 들려 있어요. 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불교의 탑을 셀 때는 여기 이 뿌리가 되는 기단부하고 맨 위에 상륜부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층수를 세는 겁니다. 이 여기를 다 합쳐서 이제 탑신부라고 부르는데 이 탑신부를 기준으로만 탑의 층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5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는요. 불상의 경우에는 경주 배동 석가열의 삼존 입상이란 게 유명합니다. 경주에 가면 있는 부처님 세 분이 이렇게 서 있는 상 이게 유명하고요. 석탑의 경우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유명합니다. 이 모전 석탑이라는 게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뜻인데 뭔 말이냐면요. 원래 그냥 돌인 거를 벽돌처럼 네모반 듯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쌓은 석탑이라서 모전 석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언제 지어졌냐면은 선덕여왕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불교 문화재까지 보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고구려와 백제의 도교 문화재입니다. 신라는 이게 안 나타나고요. 고구려랑 백제는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입니다. 이 사신이란 게 뭐냐면 도교에서 그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여기 있는 현무나 청룡을 포함해서 주작과 백호 모두가 사신으로 불리는 존재고요. 강서대묘에는 그 모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고구려가 도교를 좀 수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 금동래양로가 일단 있는데요. 일단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도교와 관련한 그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 있고 그 외에도 이 정교한 무늬 속에 그 도교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교 관련 문화유산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의 경우에도 이제 도교에서 흔히 말하는 뭐 무의자연 신선사상과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새겨져 있어서 도교 관련 문화유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과 복식 그리고 과학 관련 문화재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선 고구려의 경우에는 비석하면은 가장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죽고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를 하면서 아버지의 업적을 큰 돌에 새겨넣은 비가 광개토 대왕릉비고요. 고구려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관련 기록으로 남긴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 복식의 경우에는 이제 무용총과 쌍용총이 고구려인들의 복식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남아 있는데요. 무용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익숙한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그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거 그 게임 켜면은 이 그림이 항상 나왔어가지고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익숙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무령왕릉 지석과 사택지적비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무령왕릉 지석은 말 그대로 무령왕릉에서 나온 비석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게 적혀있냐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언제 사망했다
뭐 왕비는 언제 사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아,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열쇠가 된 문화재입니다. 그 사택지적비의 경우에는 백제의 귀족이었던 사택지적이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비석이고요. 북식의 경우에는 양직공도라는 게 유명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의 양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백제 사신과 그 백제의 대략적인 프로필이 적힌 그림이 이제 양직공도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신라의 경우에는 일단 비석으로는 임신서기석이 있습니다. 임신년 맹세하여 기록한 돌이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는 건데요. 몇월몇월까지 내가 논어, 춘추 뭐 이런 걸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치면은 뭐 서울대 예비 몇 학번 뭐 이런 것들을 뭐 적어 놓은 건데 본인들은 몰랐겠죠. 이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맹세해서 적은 거를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써먹을 줄은. 여러분 기록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식의 경우에는 기마인물형 토기랑 토우,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야의 기마인물형 토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가야 거는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X자로 뿔장 같은 게 교차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신라는 이게 없어요. 그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과학 관련해서 있는 게 첨성대입니다. 요것도 선덕여왕 때 만든 거고요. 흔히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 가시면 보통 여기 가서 사진 좀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주를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가보신 분들은 저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라의 과학 문화재까지 다 보셨고요.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확인 문제 풀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인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1-1번입니다. 백제의 귀족회의가 있다고 했죠. 이름이 뭘까요? 네, 정답은 정사암 회의입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신라가 중국과의 교역 지점으로 활용한 성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뭘까요? 네, 정답은 당항성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예요.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고구려의 태학박사 이문진이 편찬한 역사서가 있다고 했죠. 이게 뭘까요? 네, 정답은 신집입니다. 100권짜리 유기를 5권짜리 신집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4번입니다. 신라의 신분제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골제와 두품제를 합친 골품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하라고 되어 있죠. 2-1번입니다. 고구려 장군총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돌무지 무덤 중에서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2-2번입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은 굴식 돌반 무덤의 대표 예시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굴식 돌반 무덤이 아니고요. 벽돌 무덤입니다. 자, 그리고 2-3번입니다. 산수무늬 벽돌은 신라의 도교 관련 문화유산이다. 자,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신라가 아니고 백제 관련 유산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두 가지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3-1번입니다. 무슨 모전 석탑은 돌을 가공해 벽돌처럼 만들어 쌓은 석탑일까요? 네, 정답은 분황사입니다. 황룡사는요 9층의 목탑이에요. 석탑 아니고 나무로 지은 목탑입니다. 그리고 3-2번입니다. 고구려 강서대묘에는 어느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을까요? 네, 정답은 도교입니다.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고 했죠. 도교에서 사방을 지키는 신이라고 말하는 청룡주작 현무백호, 요게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3-3번입니다.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어디에 있는 문화유산일까요? 네, 정답은 부여입니다. 익산은 왕궁리 5층 석탑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삼국시대 내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내용이 좀 많은 만큼 복습을 잘 해주셔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영상 보고 땡 하지 마시고 복습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인 통일신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